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골라서 읽어주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,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, 유익남 김두식입니다. 네, 첫 번째 뉴스는요. 네,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기념 특별 연설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라면 임기 1년이 남았다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지금은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남은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네,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했어요. 네,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또 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재보선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.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전 국민 1차 접종을 9월 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히며 11월로 목표했던 집단 면역 달성도 9월 말로 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어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나라 형편에서 차질 없이 백신을 도입하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네, 오늘 연설과 질의응답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게 아쉬움으로 꼽히더라고요. 네, 특히 광주, 대구, 달빛 내륙철도 그리고 혁신도시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이 광주 전남이 공들이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사안들은 오늘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 때문에 현 정부 남은 임기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필수 공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자, 두 번째 알아볼 뉴스는요. 네, 지난 2013년 한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이 탈북자 김명국 씨가 뒤늦게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. 이 탈북자 김명국 씨는 5.18 당시 자신은 광주에 간 적이 없었다라고 실토했고요. 북한군 투입설은 자신이 난파간첩 양성소 전투원이었던 시절 자신의 상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처럼 꾸며낸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. 네, 먼저 이 김명국이라는 이름은 신변보호상 가명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요. 김 씨는 그동안 북한이 5.18을 뒤에서 기획하고 또 조종해 왔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들은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. 누구에게 어떻게 들은 이야기라는 건가요? 네, 그동안 이 탈북자 김명국 씨는 1980년 5월 19일 이 황해남도 장산곶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 북한 특수군 50명이 내려왔다. 그리고 5시간 동안 행군을 해서 광주에 도착을 했고 23일 오전에 광주 시민군과 함께 계엄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0년 당시 자신은 18살이었고 난파간첩 양성소의 전투원이었는데 이 북한군 투입설에 대한 모든 것은 같은 조 조장 23살 리모 씨에게 들은 이야기였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. 네. 상사인 리모 씨는 5.18 당시 자신이 광주에 투입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구체적인 광주의 상황이나 시간, 장소 등 논리적인 설명이나 맥락이 있는 증거는 전혀 없이 그저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만을 전하는 말 그대로 황당한 주장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. 이 김명국 씨는 지난 2006년에 탈북을 하고 남한에 들어와서 그 북한군 개입설에 자신도 투입된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냈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국의 관심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네. 자, 이렇게 북한군 투입설,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리 광주 시민들 또 유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를 주어왔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또 극우 인사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특히나 지만원 씨가 이용을 많이 했는데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지만원 씨를 또 비판을 많이 했다고요? 네, 지만원 씨는 그동안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, 이것을 줄여서 광수라고 부르고 또 번호를 매겨가며 그 얼굴까지 공개했었는데요. 이 탈북자 김명국 씨는 이 난파 침투 요원들이 그렇게 얼굴을 노출시키고 여기저기서 사진을 공공연하게 찍혔다는 게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. 엉터리라고 지적했습니다. 기본적인 북한 특수군 행동 요령에 어긋난다는 건데요. 이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
이야기했던 것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고요.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앞으로 이 북한군 개입설을 이용하는 세력들,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네, 그 약속을 꼭 지키길 바라겠고요. 뒤늦게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로 읽어줄 뉴스는요. 네,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그 항소심 재판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전두환이 불출석했습니다. 재판부는 재판에 변호인만 나왔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오는 24일로 연기했습니다. 네, 전두환 측이 갑자기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. 이유가 뭡니까? 네, 형사소송법 제365조에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 기일을 변경할 수가 있다. 그리고 그 변경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 조항은 재판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. 하지만 전두환의 변호인 정주규 변호사는 재판에 나오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. 나이가 많은 피고인의 장거리 이동, 경호 인력 동원 등 여러 사회적 불편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네,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특혜성 요구로 생각이 되는데요.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은 거죠? 네, 오늘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첫 공판 기일과 마지막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. 하지만 정주규 변호사는 다음 기일에도 역시 전두환은 불출석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는데요. 5.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역사의 죄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법 조항과 재판마저 우롱하고 있다며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구속해서라도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가 바로 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네,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유익남 오늘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